안녕하십니까. 호프의 진행을 맡고 있는 홍윤우입니다. 다양한 히스토리를 통해 치주를 소개하는 호프를 애청하시는 원장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호랑이의 이민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호프는 치주학계에서 훌륭한 발자취를 보여오신 게스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생생한 토크쇼 방식으로 그분들의 치주과적 행보와 임상적 견해를 알아보는 새로운 방송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의 첫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고 두 분 모두 치주학에서 모범이 되는 활동과 근거 바탕의 강의로 이미 정평이 나신 분들이십니다. 존경하는 한병더 원장님과 김정혜 교수님이십니다. 함 원장님은 별도의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꾸준한 강의와 행보로 치과 의사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모든 치과 의사들의 멘토이시죠. 함 원장님은 서울치대 치주과에서 수련하시고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대학에서도 치주과 수련을 마치셨습니다. 동대학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함 원장님께 들을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정혜 교수님은 서울치대를 졸업하셨고 치주과로 유명한 아이비 대학 중에서도 명문 유펜 치주과에서 수련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교수로 계십니다. 최근 카오미에서 보여주신 왕성한 활동과 평소는 물론 강의하실 때도 한결같이 단아한 모습의 마치 아나운서 느낌의 아름다운 교수님이시죠. 강의에서 보여주시는 깔끔한 임상사진은 교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이십니다. 오늘 그 노하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병더입니다. 강의 아닌 좌담 형식의 아주 생소한 프로그램인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두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지나간 학창시절 얘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기대 반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회 또는 그 어떤 강연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해외 대학으로 수련을 가게 된 계기와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어떤 점들을 배우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잠깐 2021년도 QS 랭킹 순위를 살펴보고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랭킹은 평소에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았었는데 호프를 진행하면서 1000뷰로 가이스트리로부터 블루버튼 상을 받고 나니 을 주제로 다룬 지난해 첫 세션이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위는 브레너막 교수와 얀 린디 교수의 스웨덴 요테베리 대학, 2위는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을 만든 램포이드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3위에는 더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계속적으로 상위 랭크가 되고 있고요. 5위에 킹스 칼리지 오브 런던, 그 다음에 도쿄 대학이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7위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UCSF가 나왔고요. 8위에 하버드, 9위에 유니버시티 오브 번, 11위에 유니버시티 오브 주릭, 12위에 런던 유나이티드 킹덤 UCL, 13위에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파울로, 브라질의 치과대학이 소개되네요. 남미에도 은근히 치주학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S라는 게 그게 기관이 어디예요? (14위에는) 퀸 메리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역시 영국의 치과대학입니다. 15위에 한병더 원장님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 나왔고요. 16위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나왔고요. 17위에 뉴욕 유니버시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학교의 랭킹이 나와서 찾아보고 깜짝 놀라고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37위에 서울대학교가 나옵니다. 랭킹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두 선생님들이 다니신 대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애틀에 그 커피를 마시러 간 건 아니고
유니버시티 워싱턴은 뭐 전혀 몰랐죠. 저희들 왜 학부 때는 원서를 주로 복사본으로 사서 이제 읽어보고 뭐 그랬었는데 그 중에 페론탈 디지즈라는 책이 있어요. 치주과 책인데 저희들이 그 치과대학 다니면서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 뭐 아티클레이터를 써서 뭐 치과 치료를 한다든지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 같은 거를 뭐 그 책에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전신질환 관련해서 바이옵시 이 사진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질환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참 이상하다. 왜 우리는 대학에서 그런 걸 토론 안 하는데 이 책은 그런 것들을 다 기술을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모르고 접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우연히 그쪽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됐고요. 대개는 이제 그 한국 교포들이 많이 있는 뭐 뉴욕 쪽이나 캘리포니아 UCLA 이런 쪽 대학들을 많이 경험들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교포 숫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일부러 교포가 떨어지는. 적은 쪽으로 가자. 그래서 워싱턴 대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사립대학은 지원하면은 입학률이 높은데 외국인들이 주립대학은 입학 허가받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고생길이 열리지만 뭐 유럽의 그 페리오 디파트먼트는 그 당시에 그 토플 스코어가 만점이 660점인데 630점 이상을 리포트를 해야지 입학을 하지. 근데 우리 영어 실력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고. 근데 같은 대학 보철과는 또 토플 성적이 580점이면 허가가 되는 그러니까 무려 50점 차이거든요. 그 어렵다는 그 GRE까지 요구하는 GRE는 영어가 잘 돼도 이게 막 수학 공식을 풀고 물리를 막 문제를 풀고 막 지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진짜 무척 고생했죠. 그나마도 뭐 우리는 치과대학에서 교련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련인데 그 수업 열심히 당연히 안 하잖아요. 이제 군사복 입고 훈련하는 건데 교련 성적이 제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D0 성적이에요. 근데 그쪽 대학에서 과장이 너 이거 D0가 뭐냐? 아,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정상 군사 교육을 받는데 그거 우리 열심히 안 한다. 배경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입학을 하게 됐죠. 굉장히 보수적인 대학이라 그래 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리젝트 당하고 그러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그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은 그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한국인으로서 워싱턴 대학 허가 받은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굉장히 미국의 주립대학은 주 재원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먼저 뽑아줘야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티오가 상대적으로 아주 우수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레지던트를 뽑고 아미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군인들 중에 치과의사가 지원을 하면 우선순위가 무조건 군인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지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다른 미국 대학도 그렇겠지만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 우선이라 한 번 지원하고 떨어지고 또 지원하고 떨어지고 또 지원하는 이게 자기 대학에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먼저 뽑아줘요. 해외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주립대학을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립대학을 몇 개 깔아두시는데 유펜은 안 됩니다. 유펜은 어렵습니다. 저는 함 원장님처럼 이렇게 아카데믹한 어떤 고울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은 뭐 배낭여행들도 많이 하지만 치과대학 다닐 때 참 좋은 기회로 해외 어학연수를 갈 기회가 그때 막 문호가 열렸었는데 거의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초창기였던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의 이제 대학 캠퍼스를 가보고 3주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막연히 파란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누워서 책을 읽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한번 공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마침 유학 중이던 남편을 만나서 정말 남편이 두 마리의 늘 토끼를 잡으셨네요. 남편이 늘 자기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그 당시에 유펜에 다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유펜을 지원하게 됐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유펜이 정말 치주학으로 정말 유명한 곳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정말 남편 찬스도 쓰신 겁니까? 남편이 인터뷰할 때 옆에 따라가게 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립대학은 정말 문호가 어려운데 사립대학은 학교마다 어떤 특색이 있다 보니까 유펜은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에듀케이션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 그때부터 외국 학생들을 많이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수련할 때 페리오에 8명이 있었는데 이태리, 중국, 일본,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미국 친구가 2, 3밖에 없고 전부 다 글로벌하게 교육의 다이버시티를 추구한다 이런 이제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운 좋게 그런 기회에 제가 어플라이 하게 돼서 이렇게 럭키하게 들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연히 뒷걸음질로. 미국이나 유럽의 치과대학을 유학한다는 건 학교마다의 전통을 배우러 간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마다도 특색이 있고 교수님들 중에서 집필하신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에게 교과서나 키 아티클의 저자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는 경우는 잊지 못할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국 대학의 교육, 레지던트의 교육은 임상 위주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치과 의사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 교육은 치과 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이 큰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요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마치 영문학과와 영어과의 차이? 그러니까 영문학과는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과 출신은 영어를 잘하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부 과정보다 이제 레지던트 과정인데 레지던트 과정도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새벽에 하는 그 레지던트 그 세미나 같은 데를 참석해 보면 한국에서 토픽들이 엄청난 그만 노벨상 나올 만한 토픽들, 분자생물학 무슨 유전자공학 이런 것들 가지고 토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하고 끝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많은 치과 전문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스케일링의 정의조차 내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매일 하는 건데도 생리, 병리, 면역학, 미생물 교육을 받아서 간 제가 그쪽에서 만났던 기초과학의 그 수업들은 굉장히 쉽고 학부 과정의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중요한 거를 그냥 딱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요새 많이 추구하는 그 인터디시플리너리 어프로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각 전문 분야가 치주과, 보철과, 교정과, 근관치료 이런 식으로 다 어우러져서 하는 교육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아닌가. 학부나 레지던트 과정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가르치면서 협업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끝나지만 이들은 나가서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는 그런 거죠. 우리는 굉장히 분자생물학 이렇게 하지만 나가서 보철과랑 협업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경험했던 게 저희는 치주과니까 보철과에서 임플란트가 잘못되면은 싸우려고 올라오면은 무조건 져줘라. 나중에는 전부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파트너들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한 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에서 유펜 치과대학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도 제가 알기로 컴바인드 프로그램이 참 많은 학교여서 이상하게도 빅샷들 중에서 두 양학교에서 한쪽을 치과대학을 나왔으면 스페셜티 트레이닝은 다른 학교로, 그러니까 UW에서 치과대학을 나왔으면 펜으로 가서 수련을 받고 두 학교는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 학교라서 펜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펜하고 UW가 미국 내에서도 특징적으로 멀티디시플리너리 케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컴바인 프로그램이 유명한 학교입니다. 페리오프로스, 일단 페리오올소, 페리오엔도 이런 2개 이상의 스페셜티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환자를 토탈로 케어하는 그런 트리트먼트 플랜 세미나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저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매주 월요일날 5시부터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디스커션을 통해서 치주뿐만 아니라 보철, 교정, 신경치료외과, 구강계 전체를 살피고 치료하는 토탈 트리트먼트 플랜의 개념과 치료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 리치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 1 호라이전탈 디피션시, 버티컬 디피션시 이걸 구분하는
출연하셨던 플라스틱 서저리로 유명하신 닥터 제이 시버트 교수님이 심미 치주 수술에 대한 술기와 각 환자에 대한 그런 진심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이 클래식 아티클이 있어서 그 각 과목 오세오 서저리, 리제너레이션 세라피, 또 플라스틱 서저리, 그다음에 이런 각 과목별로 오래된 클래식 아티클들을 리뷰해 봄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닥터 막스 리스가르텐이라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텍스트북을 쓰신 분인데요. 매주 커런트 리터리처 리뷰에서 이제 최신 1, 2년 안에 나와 있는 저널을 4-5개 골라서 매주 같이 읽으면서 이 저널은 왜 정크이고 이 저널은 왜 의미가 있고 이 저널에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 이 저널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배우면서 제가 지금도 계속 저널 리뷰를 할 때 그런 그 마인드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펜이 그 당시에 굉장히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의 플락 샘플을 직접 채취해서 마이크로바이올로지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MTL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테스트 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스턴의 폴사이트 센터하고 유펜의 MTL 두 군데에서 환자의 플락 샘플을 채취해서 이 환자가 P진주발리스가 많은지 AA가 많은지에 따라 또 그의 센시티비티가 있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드 치료를 적용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오프로스, 페리오올소, 페리오엔도 이런 스페셜티가 있어서 페리오 학생이지만 매주 페리오프로스 세미나를 같이 들을 수 있었고 페리오올소도 상당히 강해서 닥터 바나스데일이라든지 닥터 막스 등이 주 1회 교정 수업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미키마우스 올소라고 하는데 교정과 전공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치료이지만 페리오가 인벌브된 환자에서 치주 교정 치료를 제가 직접 교수님들이 지도하에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임상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프로그램 중에 특별하고 재미있었던 거는 그 루트 플래닝 하면 처음 입학했을 때 휴프리디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기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기구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그리고 뭘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치주과 의사인데 내가 전쟁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장비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사야 되겠구나. 또 그 당시 위생사분들이 루트 플래닝을 대부분 하게 되기 때문에 유명한 그 위생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련이 처음 루트 플래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매니지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핸드 인스트루먼테이션을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가 93년이었는데 고어텍스가 그 당시에 막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한참 붐업되어서 고어텍스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멤브레인의 특징, 멤브레인의 이런 장점들을 설명해 주시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거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치아하고는 1mm 간격을 두고 잘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와서 선생님의 강의 듣고 업체분들이 오셔서 그 멤브레인 각자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회사 측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취사 선택되어서 좋은 제품 그리고 트렌디한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할 수 있던 것이 저는 임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역시 유펜은 살아있는 역사, 치주학의 역사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저희도 임플란트를 치료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버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1, 2, 3를 나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닥터 리스트가르튼의 인플레임된 진저발 서커스에서 프로빙 뎁스가 저항을 느끼는 부분은 정셔널 에피텔리엄의 최상부 부분이 아닐 수 있어서 인플레임된 서커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의 그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그 프로빙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포사이트 센터에서는 유명하신 닥터 벤다이크가
저희 학교에 그 디렉터로 올 수가 있었는데 맨하탄이라는 데는 그냥 샐러리로만 조금 살기가 힘들어서 그분이 거의 오실 뻔했는데 못 오셔서 NYU도 베이직한 학교로 턴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 좀 아쉽고 NYU가 임상적으로는 뭐 강한 학교지만 좀 더 바이올로직한 것을 컴바인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습니다. 닥터 바나스달 같은 분도 직접 배우셨다니까 저도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휴 프레디 기구 얘기를 하셔서 생각난 건데 저도 수련회 때 기구 사는데 한때 쏠려 있어가지고 휴 프레디가 오면은 40% 50%씩 DC를 해줬죠. 레지던트라고요. 맞습니다. 좋은 기구를 좋은 가격에 사서 아직도 그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저보고 치주 수술 기구를 빌려달라 그러면은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 와이프를 빌려가세요. 그 정도로 아끼는 기구들이라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구가 네. 정말 명필은 붓을 안 가리지만 제가- 치주과에서는 기구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맥락은 전에 전달이 된 거죠. 네, 네, 그 사모님 부분은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YU라는 학교는 임상적으로는 앞서 있었지만 타나우라는 큰 리더십 하에서 다양한 볼런티어 맨하탄이라는 곳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거죠. 개업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서브스페셜티 그분들이 잘하시는 부분들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수술을 해본 점 그다음에 맨하탄이라는 이점 때문에 펜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치과대학 교수님들이 주말에 맨하탄에서 즐기기 위해서 목요일날 정도에 맨하탄에 들어오시면 금요일날 NYU에 가서 강의 한번 하시고 맨하탄에 또 하우징들도 다 가지고 네. 계시니까 맨하탄에서 이제 뭐 쇼도 보시고 뭐 행복한 그런 라이프를 옆에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UW와 UPen은 컴바인드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임상가들이나 그 연구가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명하다기보다도 존경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설 같은 그 세 분이 계시잖아요. 사울 슐루거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닥터 페이지, 로이 페이지, 보철과의 아주 대가인 랄프 요델리스 이렇게 세 분이 있고 페런탈 디지즈 책의 네 번째 참여자로 패솔로지 하신 그 닥터 로버슨이 있습니다. 이게 네 분이 전설 같은 인물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에서는 그 UW은 이뮤놀로지가 굉장히 강한 대학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말씀하신 뭐 UCSF나 USC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UW는 이뮤놀로지가 강한데 김정혜 교수님 말씀하신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그 랩은 또 거꾸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때는 샘플링 하면은 다른 대학으로 보내서 받고 뭐 그랬었죠. 치주과의 그 이뮤놀로지에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인데 리치 다버라는 분이 계시고요. 미국은 그 덴탈 스쿨에 우리처럼 뭐 생리병리, 양리 쫙 나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올로지 디파트먼트 하나에서 다 그걸 하는데 바이올로지 디파트먼트에 그 비버리 데일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페리오 쪽으로도 되게 치주과 의사들이 그 레퍼런스 잘 안 읽는 경향이 많은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레퍼런스 아티클을 많이 발표하신 비버리 데일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비버리 데일도 치과 의사 아닙니다. 그 해부학을 하신 그 닥터 수 헤어링이라는 분이 계신데 1년 받기도 어렵다는 NIH 펀드를 5년씩 받는 분이에요. 아직 프로젝트 끝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5년을 또 미리 받아 놓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치과 의사가 아닌데 이분이 어디 교수이냐면 UW 치과대학의 교정과 교수예요. 교정과 안에서 리서치하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폴 로버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진짜 UW를 유명하게 만든 그 저널로 랭킹에 들어가게 만든 분 중에 하나인데 모든 치주과의 저널을 꿰뚫고 있어가지고 김정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저널은 어떻게 탄생됐고 뭐가 문제다. 저 저널은 역사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문제다는 걸 전체를 다 연결시켜서 리뷰를 해주시는 분인데 진짜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텍사스 쪽에서 활동하시는 윌리엄 베커, 이제 흔히 빌 베커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유덥 안에는 윌리엄 에먼스 돌아가셨는데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 계셨고 텍사스 쪽에서 활동하는 그 마이크로 서저리 창시자격으로 하시는 그 닥터 그 레너드 티벳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인터디시플리너리 어프로치의 아주 유명한 세 명이 있잖아요. 그
그 치주과의 그 데빈 매튜가 있고 보철과의 대가 프랭크 스피어. 한국에서 초청해달라고 저희가 학회장들한테 치주 보철 학회장들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요청했는데 아직도 한국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일본은 오셨는데 한국은 아직 안 오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과 전문의신 그 닥터 빈스 코키치 이 세 명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UT 샌안토니오 쪽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닥터 토마스 윌슨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애틀 인스티튜트를 운영하는 보철과 전문의 그 잔 코이스 이분도 유펜 출신. 예, 맞아요. 유펜 출신인데 근데 시애틀에서 살아요. 네. 크로스 두 학교가 네. 맞아요. 크로스 이렇게, 유펜은 예. 사시고 크로스 UW 트레이닝, 가서 예. 그래서 크로스. 이분도 제가 치주과, 보철과, 임플란트 뭐 이거 학회장들한테 제발 이런 분들 초청 한번 해라. 근데 아직도 한국에 안 오셨죠. 프랭크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아리조나 쪽에 인스티튜트 만들어서 지금 은퇴하고 거기서 그 티칭만 하고 계셔요. 빈스 코키치는 아쉽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들이 또 교정과 의사 이게 빈스 코키치 주니어가 주니어. 활동하는데 각각 치주, 보철 교정을 젊은 분들이 40대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저랑 레지던트 동기였던 동유럽에서 유학 왔던 짐 자나키옙스키가 있고 지금 미국 AAP에서 활동 많이 하는 분이고 보철과 하신 그 그렉 킨저라는 분인데 강의도 잘하고 그 아들 코키치죠. 이 세 분이 또 활동하 또 젊은 의사 중에 굉장히 떠오르는 슈퍼스타들이 있는데 그 멕시코 출신인데 그 스페인에서 활동한 그 닥터 이네키 감브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강의가 진짜 너무 좋아서 한국에 초청하려고 했는데 학회에서 부담된다고 역시 안 됐고 그 다음에 이태리의 그 야코보 카스텔루오보라고 진짜 강의가 뛰어나신 분인데 역시 한국에 못 오셨고 역시 멕시코 출신인데 닥터 리카르도 미트란이라고 그래서 바로 요번 우리 한국 보철학계의 해외 연자로 지금 온라인으로 렉처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고 일본의 후지모토 인스티튜트를 운영하시는 닥터 코헤이 후지모토가 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4대째 일본 동경에서 치과 의사인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인디애나 보철 갔다 오신 분인데 펀다멘탈 오브 픽스드 프로스돈틱이라는 텍스트 굉장히 유명한 거를 지신 분이에요. 아들 3대째가 유럽 치주과 출신이고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그 아들 낳는 거를 가서 봤는데 그 아들이 지금 성장해서 일본에서 치과 대학에 요번에 들어갔어요. 그 지금 4대째가 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싱가포르의 캥만 왕이라고 닥터 왕인데 그 싱가포르 보철 학회 회장도 한 분인데 굉장히 그 강의가 진짜 뛰어납니다. 근데 이런 유명한 분들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랑 교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채널이 없어서 아직 한국에 안 오셨는데 좀 안타깝죠. 그 외에도 뭐 말할 수 없을 정 혹시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 자기 이름 빠졌다고 좀 서운해할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냥 몇 분 소개했습니다. 최근에 그 퀸테센스에서 세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데빈 매튜가 코키치라는 큰 우산 속에서 교정 발치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본 책 중에서는 가장 시스테매틱하게 교정 발치에 대한 책이 나왔거든요. 스피어 말씀하셨고 샌안토니오 대학에는 타나오도 정말 좋은 치주과라고 닥터 데이빗 코크란이 있고 리제네레이션을 많이 하는 멜로니가 있고 샌안토니오 대학도 아름다운 곳이고 함 원장님한테 듣고 또 타노한테 얘기 들었던 그 켄 아키모토 임플란트의 그 GBR 그 스터디는 거의 바이블 같은 그런 건데 개원도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빌 베커가 UW 출신인지 좀 처음 알았습니다. 빌 베커가 담배를 피더라고요. 형제예요? 빌 동생도 동생도 있죠. 동생 베커가 있고 형 베커가 있는데 페이퍼를 읽다 보면 이게 동생이 썼는지 형이 썼는지 좀 헷갈리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AAP의 그 저널 실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서 저널 싣고 싶으면 그 닥터 베커한테 먼저 연락해서 나 유럽 출신인데 이거 좀 저널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에디팅 계속 스크립트 고치고 그런 거 지시하면서 그 혹시 그 언트리티드 페리오던탈 디지즈라는 바이블 같은 그런 저널이 있었는데 그런 건 베커가 너무 워낙 많아서
그다음에 토마스 윌슨이 SPT 그 인터벌 같은 거 그런 스터디 많이 하신 분. 닥터 윌슨은 책도 쓰셨는데 컴플라이언스 레이트라고 그래서 연속 3편의 아티클을 썼는데 우리가 잘 해주려고 뭐 언제 와서 저 클리닝 해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되게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를 이렇게 어떤 간격으로 와서 클리닝하면 좋다고 하는 그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페이퍼는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83년도랑 93년도랑 96년도 이렇게 한 3편 썼는데 말을 잘 듣는 비율이 16%에서 93년도 페이퍼는 이게 30 몇 %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배가 넘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페이퍼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 수능도를 늘렸다고 하는 그런 거죠. 결국 오해하면 치과 의사의 뭐 어떤 수입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디지즈를 컨트롤한다는 컴플라이언스 레이트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죠. 아마 보드 시험에도 나왔던 거로 기억합니다. 38%인가 36%. 예. 그 정도 한번 끌어올린 게 그런 수치였군요. 예, 끌어올린 게 거의 배로. 다음에 이제 김정혜 교수님이 말씀하실 리스트에도 뭐 대단한 분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치주학계 선생님들 성함을 오랜만에 다시 또 듣게 되고 옛 생각이 나는데 유펜도 치주학으로는 상당히 초창기부터 시작이 돼서 유펜이라는 대학은 1754년에 개설이 되었던 필라델피아가 원래 수도였던 곳이어서 오래된 학교인데 치주학 프로그램이 조인트 프로그램이 포스트 그레주에이트에 시작된 거는 1955년이고요. 그 당시 보스턴에 계시는 글리크만 앤 골드만 선생님이라고 이제 텍스트북도 있는 헨리 골드만 선생님이 그 당시에 유펜의 딘과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연계해서 처음으로 페리오 조인트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 닥터 골드만 선생님이 닥터 월터 코엔이라고 그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코체어를 하시면서 치주과의 여러 패컬티 분들을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셔와서 그동안 정말 많은 인재분들을 키워내셨던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얄린데 선생님이 1983년부터 5년 동안 유펜의 딘으로 계시면서 치주학을 또 굉장히 글로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몰튼 암스테르담 선생님은 이제 페리오프로스 쪽으로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트리트먼트 플랜, 그 다음에 페리오프로스에 대한 개념을 닥터 아놀드 와이스골드 선생님은 우리 thin tissue type, thick tissue type 하는 개념을 만들어 티슈 주셨어요. 바이오 타입 하신 분이죠. 네. 프로브를 넣어서 이렇게 비치면은 비치면. 그거 하신 분이군요. 네. 요새는 디지털로 thickness를 재지만 예전에는 thin 바이오 타입일 때는 그 보철물의 컨투어를 어떻게 형성해야지 한다. 언더 컨투어, 오버 컨투어. 닥터 제이 시버트 선생님 플라스틱 서저리 리치 클래시피케이션 하셨는데 이 선생님은 덴탈 스쿨을 유펜에서 하시고 워싱턴의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 대통령 치료하는 데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주치셨다고 하시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들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놀랬던 건 손이 엄청나게 크시거든요. 그래서 저 손이 입에 들어갈까? 그런데 이분은 양손을 다 쓰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수술을 접하기 전에 저희한테 인시전을 이렇게 한다고 12B 블레이드를 이렇게 인시전을 그어주시는데 왼손으로도 또 링거의 쪽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내 손 타령을 할 것이 아니구나. 술기를 잘 익혀야겠다. 또 월터 코엔이 그 시스테믹 디지즈와 관련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요새 이제 많이 활동하시는 선생님으로는 렌탈 XP라고 아실 것 같은데 아틀란타 그룹의 닥터 데이비 가버, 그다음에 닥터 헨리 살라마, 닥터 모리스 살라마. 살라마는 여기도 형제. 한국에도 많이 오셨고요. 예, 많이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 이분들이 아주 에세릭 덴티스트리 심리 분야에서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스테판 추 예, 선생님. 탈마하고 같이 프랙티스 하시는. 네,
네, 강의도 많이 하시고 ITI 그쪽으로 많이 하시죠. 닥터 로버트 보이드라고 그 UOP 지금 교정과 최어로 계시는데 이분은 72년에 페리오를 수련하고 다시 컴바인드가 아니라 올소 수련을 다시 2번 받으셔서 현재는 UOP 교정과 최어로 계시고 저희가 많이 하는 인비설라인을 이제 처음 얘기하셨던 분이고 닥터 로젠버그는 페리오 프로세시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요새 저희가 이제 오스테오톰을 처음 개발했던 닥터 서머스도 유펜 출신이어서 제가 졸업하는 마지막 해에 처음 오스테오톰을 개발해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사이너스를 접근할 수 있다 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셨던 것 같고요. 콘 포셉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이 있어서 니드를 이렇게 쉽게 티슈와 니드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콘 포셉의 개발자인 헐만 콘 선생님이 계시고 또 forced eruption의 개념을 말씀하셨던 제프리 잉그버, 알란 폴슨 TFO의 선생님께서 이제 치주과 체어맨으로 오셔서 또 많은 개념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루이스 로스라든지 뭐 시빌 리비안 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또 여기서 거기에 못 끼시네요. 시빌 에비안은 발치와 네. 거기에 대한 페이퍼가 좋은 네. 페이퍼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헨리 골드만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에 가서 BU는 헨리 골드만 치주과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치과대학을 만든 거로 알고 있고 또 콘은 Laterally Advancing Flap의 콘 앤 러스의 그 콘으로 알고 있고 말 그대로 대단한데요. 두 학교의 치주과 선생님들을 모시니까 거의 전 세계 치주과의 한 80%는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역시 뭐 타나오 교수와 타나오와 같이 40년 이상 프랙티스 같이 한 닥터 플래처 저희 방송에 한번 본인의 비디오 클립해서 보내주셨던 인간적으로 참 고마운 분이고 타나오 교수가 워낙 임플란트를 세게 하시니까 플래처 교수는 일반 페리오를 하는데 그분한테 사실 저는 더 배울 게 많았던 것 같고 게리 그린스틴이라고 NYU 출신의 많은 그런 각광을 받는 교수님은 아니신데 이분이 풀타임 프랙티셔너인데 120개의 아티클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는 굉장히 그 클래식에서 주옥편이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분을 개원이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나오가 항상 수술할 때 너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한 번에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one miracle at a time이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항상 했어요. 너무 여러 가지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다 되는 게 없잖아요. 한 수술에 한 원골, 한 목적만 달성해도 너는 충분히 다 잘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한병더 원장님, 김정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떠한 계기로 해외 치과대학으로 수련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운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의 경험이 한국 치과계에 미친 영향은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현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한국 치과계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구체적인 경험담과 또 두 분의 임상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담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원장님,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을 더듬겨서 죄송합니다. 호프는 바이올로지입니다. 감사합니다.